미국이 중국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까지 더해 1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맞불 관세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교 2곳에 진입을 시도하다 거부당했습니다. 형사범죄가 아닌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에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유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리토스의 한 공원에서 호수에 빠진 2살 유아가 익사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더해 14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에 계속 같은 세월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이 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펜타닐 관세입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란 얘기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145%가 정확한 중국 관세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대중국 상호 관세율이 84%에서 125%로 인상됐고 앞서 지난 2월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며 10%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tariff on all goods from China has again increased.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are hurting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our workers, but also market economies around the world.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선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을 존중한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Well,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관세 협상에서 각국과 무역과 산업 안보를 포괄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미일 방위 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선 그때 일어날 일을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단 각국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이어서 김효신 기자입니다. 관세율이 뛰었는데도 중국은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관세가 이미 너무 높아져서 미국의 상품을 팔 수 있는 한계선은 진즉 넘어섰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협상 대신 공격을 택했습니다. 我觉得一定是不会收手的。从现在的这些状况来看呢，就是只要有些经济体让步，那他就得寸进尺，就是这样一个逻辑。 중국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내수 시장에 지난해부터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고 올해 돈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낮춰 수출할 나라가 더 많아졌습니다. 那么我们呢，在扩消费同时呢，也为世界其他国家的这个产品进入中国，也是对中国的这个出口也扩大了这种空间。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구매하는 타협으로 마무리됐는데 중국 입장에선 그런 식의 협상을 원하지도 않고 이젠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성과처럼 기술 발전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4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은 부담입니다. 협상에 느긋해야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중국이 강대강으로 버티는 전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다음 반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구에 자리한 초등학교 2곳에 진입하려 해 교육기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LA 통합교육구 초등학교 2곳에 출입을 시도한 것은 지난 월요일. 이들은 릴리안 스트릿과 러셀 초등학교에 각각 진입을 시도했고 LA 통합교육구는 절차에 따라 이들의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당국 요원들은 두 학교에 소속된 5명의 어린 학생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이를 합법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onday at two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2 hours apart, teams of 3 to 4 individuals approached two elementary schools. 학교 측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연방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육기관에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출입을 시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당국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토안보부는 학교 측에 진입을 시도했던 요원들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민 단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불체자 단속이 이제 교육기관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불체자 단속에 대한 우려로 학생들의 출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교육기관 진입 시도는 이민 단속과 무관했다는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이 이민 단속을 위해 학교나 교회 등에 진입을 허용한다는 연방정부 발표 이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진입 시도가 이뤄지면서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과속운전 등 법규 위반에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4일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루어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 비자가 취소된 사례 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범죄 관련 기록에 이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한국 유학생이 4년 전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인턴십을 위한 OPT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는데 지난 4일 연방 이민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김 씨의 비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김모 씨는 4년 전 면허증 미소지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 출두 후 벌금을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확산되면서 경미한 법규 위반도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오와주 주민인 마우이 힐이 아이오와 시티 경찰의 행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2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아이오와 시티 경찰국 소속 알릴리오 아르세나스 경관이 48세 조나단 김 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짓누르고 복부를 가격하고 김 씨 위에 올라탄 뒤 양 주먹으로 얼굴을 8차례 연속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경관에게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 곧 정신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후 경관은 김 씨의 몸을 뒤집고 팔을 비틀어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짓누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3분쯤 아이오와 시티 길버트 코트 인근에서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아르세나스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경관은 손과 입술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경찰 측이 김 씨가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밝혔을 뿐 경관이 김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불법이라고 소리치자 경관은 경찰을 때리면 맞게 돼 있다고 답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아르세나스 경관의 진압 과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세나스 경관은 지난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용의자에게 2발의 총격을 가해 조사를 받은 뒤 임시 휴직 명령을 받았다 복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김 씨는 폭행, 공무집행 방해, 법원 출두 불이행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해당 경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공항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5490편의 날개 끝이 아메리칸 항공 4522편을 부딪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방의회 의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5490편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국제공항으로 향해 이륙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4522편은 뉴욕주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레이건 공항에서는 지난 1월 29일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허드슨 강에서 오늘 헬기가 추락해 최소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7분쯤 사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또 최소 2명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리토스의 한 공원 호수에 빠진 2살 유아가 익사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어둑한 저녁 시간,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호숫가에 빠진 아이를 급히 밖으로 빼내는 경관.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맥박도 없었습니다. 경관들이 급히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흉부를 압박한 뒤 인공호흡을 실시한 지 3분 만에 아이는 호흡이 돌아왔고 맥박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도착한 구급대에 아이를 인계했고 병원으로 후송된 아이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져 현재 회복 중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아빠와 함께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가 동생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이 아이는 자전거를 타다 호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두운 공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발견한 것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2명의 어린이였습니다. Two unrelated children, Julian Mata and Preston Huang, who were playing at the park, noticed there was a child in the lake. The boys called 911 and spoke to Cerritos Station dispatchers. The dispatcher, Deputy Chavez, was able to pinpoint the exact area of the lake where
Julian and Preston used a flashlight to signal the responding deputies. 올해 11살의 프레스틴 호앵과 줄리엔 마타구는 오늘 세리토스 시청에서 5명의 경관들과 함께 아이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It makes you wonder what if it was my child. At that point I wanted to do just about everything to save that child. 세리토스 시 당국은 이번 사건은 신고부터 대응까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며 골든타임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고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전달과 비교해선 0.1% 내려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2.8%로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하락하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자 금리 선물 시장에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주식시장엔 호재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됐습니다. 전날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로 급등했던 애플과 테슬라 등이 다시 내렸고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 역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세가 125%가 아닌 145%라는 백악관의 소식에 어제 상승분의 절반 이상까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It will be important to keep any tariff-related price increases from fostering more persistent inflation. For now, I believe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is well positioned. 물가가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정된다는 확신을 얻기 전엔 기준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집계된 수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실존하지도 않는 가짜 인물들에게 실업수당 수천만 달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재정낭비 감축을 위해 신설된 정부 효율부가 실존하지도 않는 가짜 인물들에게 수천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부서로 쓸데없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실업수당 신청 내용을 예비 분석한 결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9,700명이 총 6,90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생일이 2154년으로 등록된 신청자도 있었으며 2154년 출생자가 4만 1,000달러의 실업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115세의 나이를 넘긴 2,400명이 5,900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1살에서 5살 사이의 아동 2,800명이 2억 5,40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리며 여러분의 세금이 미래에 태어날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람들의 실업수당으로 낭비되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도 안 되는 생년월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열세가 수만 명의 실존하지도 않는 인물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짜 학생들의 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이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집계 결과 학교 등록 지원자 중 허위 지원자 비율이 지난 2021년 20%에서 2024년 1월 25%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무려 34%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은 신용 도용이나 완전 허위 정보 등을 통해 학생으로 등록하고 강의를 수강하며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식으로 사기를 시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신원 검증이 느슨한 노숙자 등을 가장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가로챈 금액은 상당한데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짜 학생들에게 잘못 지급된 연방정부 지원금은 2022년 121만 4천여 달러, 2023년 489만 5천여 달러, 2024년 837만 7천여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월 20일까지 309만 7천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강한 대응책 도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해 4분기보다 7% 이상 증가해 1조 2,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 유형은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부채로 4분기 가계부채는 3분기 대비 0.5% 증가했고 자동차 대출은 1조 6,600억 달러로 0.7%, 신용카드는 1조 2,100억 달러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는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 3,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40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11,25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8,559달러로 부채가 많은 상위권에 속했고 알래스카주 평균이 9,225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는 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자가 높은 부채부터 우선 상환하고 자동이체 설정을 해서 상환일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지난해 자동차 대출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3%를 보였고 신용카드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7.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